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의 구성은 단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체일판과 단너비에 해당하는 디딤판,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계단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높이에 해당하는 마감재를 체일판이라고 합니다. 라이저리라고 하죠. 행틀 목수가 생각하는 체일판과 마감재를 시공하는 업자가 생각하는 체일판의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감재를 시공하시는 분은 마감재의 재료, 돌이나 다른 어떤 재료의 값을 계산하겠죠. 하지만 행틀 목수가 계산하는 체일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을 때 타설된 모양에 대한 값을 체일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체일판이 아니고 라이저 값이죠. 그런데 현장에는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여러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행틀 목수는 일본말로 개꿈이라고도 부르고 마감 시공업자는 체일판이라 부르고 단어가 혼용되어 있는데 행틀 목수도 그냥 체일판이라 부릅니다. 체일판이라 부르고 값은 라이저 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오를 수 있는 값이죠. 계단이 너무 높으면은 오르기가 힘들겠죠. 최대 값이 230mm 이하입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160에서 200 사이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단너비에 해당하는 마감재를 디딤판이라고 합니다. 돌로 시공할 경우 이렇게 코가 놓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이 디딤판의 치수는 이 값을 런이라 하는데 런 값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외부 마감 시공업자가 부르는 디딤판의 값과 행틀 목수가 부르는 디딤판의 값은 다릅니다. 그냥 행틀 목수는 디딤판이라 이렇게 부르고 런 값을 디딤판 값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디딤판은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이런 공간이죠. 성인 남자의 발 사이즈가 260에서 280이 가장 많죠. 따라서 이 부분은 시공할 때 260에서 300 사이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최소값은 1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참은 최소값이 1200mm 이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야 합니다. 계단의 너비는 시작 부분에서 계단참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런의 값 곱하기 디딤판의 개수겠죠. 디딤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계단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80 곱하기 5를 하면 계단의 너비가 나오겠죠. 여기는 T의 값은 트레드인데 약자가 도면에 따라서 T가 표시된 도면도 있습니다. 계단의 높이는 바닥에서 계단참 높이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이저 값이 190이니까 190 곱하기 체일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을 곱하면은 계단의 높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딤판은 5개고 체일판은 6개죠. 이 이유는 디딤판에서 계단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상 한 개가 작습니다. 체일판의 개수는 디딤판 개수 더하기 1이 됩니다. 요즘 도면에는 계단의 단너비, 단높이, 개수 이런 치수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시공되는 도면에서는 이런 치수가 안 나와 있고 전체 치수 여기서 이 부분까지 42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높이가 2000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계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체일판의 개수가 디딤판 개수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을 염두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계단참이 포함된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참이 포함되면 계단참은 1200보다 크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디딤판의 값은 계단참이 있을 경우 260, 270, 280 이렇게 값을 정치수로 두고 이 부분의 치수를 변환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정치수면 계산이 더 편하겠죠. 단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높이는 175에서 180이 좋습니다. 따라서 2000에서 나누기 18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을 하면은 11.11이 나옵니다.
따라서 11을 계산하고 다시 나누어주면 됩니다. 2000에서 계단의 단의 개수가 11개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81.82가 나옵니다. 계단에서는 이런 치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치수를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단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런 소수점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윗부분에 가면은 계단의 크기가 아랫부분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단 높이에 대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단 너비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4200에서 빼기 기본적으로 계단 참이 있어야 되니까 계단 참 값이니까 1200을 빼면 최대 계단 너비는 3000이 되겠습니다. 즉 3000보다 크면 안 되겠죠. 따라서 3000에서 나누기 계속 한 개 작으니까 10을 해주면은 300이 계단 너비가 되겠죠. 계단 참을 더 크게 하려면은 단 너비를 더 작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단 너비를 280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280이 10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10을 하면은 2800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의 값을 2800으로 하면 200을 계단 참을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의 값은 2800이 되고 계단 참은 1400이 되게 하면은 디딤판의 너비가 280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계단의 높이에서 단 높이 180을 나누어 보고 계단 너비에서 단 너비 270을 나누어 보아서 적당한 값을 유추해 냅니다. 즉, 단 높이가 180이 안 맞을 것 같으면 170으로 나누어 보고 단 너비도 마찬가지로 다른 값으로 나누어 보아서 적당한 두 값을 유추해 내어서 이 값으로 계단의 단 높이와 단 너비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계단 참이 없을 경우 디딤판의 너비는 정치수가 나오기 힘들겠죠. 따라서 계단 참이 없을 경우에는 꼭 정치수로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감재의 치수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요즘 도면은 마감재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치수를 표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만일에 이렇게 마감재가 표시된 도면이라면 마감재 값을 계산하여 계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RC 구조에서는 돌을 이용한 마감을 많이 합니다. 돌의 같은 경우 마감의 두께가 보통 30mm 거든요. 이렇게 작성할 때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다면은 마감이 포함됐다면은 30을 전체 높이에서 빼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뭐 30이면은 이 부분이 되니까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밀리겠죠. 30을 밀어서 이렇게 계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면의 치수가 마감재를 포함한 치수로 표시되었는지, 마감재를 제외하고 실제 타설되어지는 콘크리트 모양인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두께는 이 부분의 값이 계단의 콘크리트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보통 계단은 15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자, 이렇게 타설했을 경우 계단의 옆부분, 아래쪽 옆부분의 백체에 대한 거품집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체 거품집을 제작할 경우에는 상판 슬라브 합판 값을 빼주어야 하죠. 계단의 이런 높이에서 전체 높이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더하기 거품집의 두께, 합판이 보통 우리가 12T를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61을 이렇게 계단 높이에서 빼주면은 거품집의 이쪽 백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합판 거품집의 두께는 10으로 놓고 계산하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150에 더하기 10을 하여 160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계단 커프집을 제작할 경우 체일판에 해당하는 커프집의 합판 두께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체일판에 해당하는 합판 두께를 감안하면 아래쪽에 합판 두께를 15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150 더하기 15를 한 165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래쪽 백체 부분의 커프집 높이는 1125 빼기 콘크리트의 두께 더하기 커프집 합판의 두께를 이렇게 하여 165를 빼주면은 960이 나오겠죠. 계단의 단너비, 단높이, 계단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단 시공 기본 2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